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웬 박수냐고요? 박수 칠만한 일이 생겼죠. 제가 유튜브를 한지 부끄럽지만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3RCS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조탁 코리아에서 저에게 숙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조탁 AMP 홀로 블랙이라는 RTX 3070 제품을 리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조탁의 AMP 라인, 앰플리파이드라고 해가지고 흔히들 앰프 말하잖아요. 증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라인업보다 한 단계 위 제품에다가 AMP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번 소개해드릴 제품은 AMP 홀로 블랙이라는 RTX 3070 그래픽 카드입니다. 3080 시리즈에서 먼저 홀로 블랙이라는 시리즈로 판매가 됐는데, 이 3070이 디자인이 훨씬 더 이뻐졌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졌고요. 조탁에서 심혈을 기울인 그런 그래픽 카드입니다. 조탁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순행으로 개조를 해도 워런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과, 최초에 등록을 하게 되면 2주 안에 제품을 등록을 하면 기본 3년 AS에서 2년을 더해서 5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무상 진행이고, 추가로 2년이 되는 부분은 2만원의 배송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AMP 라인이 먼저 기본 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위 라인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퍼런스 제품이 3070이 기본 클럭이 1730MHz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고 부스트 클럭이 1785MHz, 쿠다 코어는 5888개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DR6 8기가 메모리를 장착했고요. 3000 시리즈는 암페어 아키텍처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조탁 게이밍 지포스 RTX 3000 시리즈와 함께 라이브 투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RT코어와 텐서코어, 새로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그리고 슈퍼 패스트 GDDR6 메모리로 한층 강력해진 조탁 게이밍 그래픽카드는 울트라 그래픽을 제공해 한층 더 증폭된 게이밍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천상의 오로라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오로라 디자인으로 이렇게 LED를 이쁘게 했고, 전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LED가 표시되지만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오로라 형태의 그런 무늬가 눈에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RGB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나믹 RGB, 빛의 LED 컬러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스펙트라 2.0이라는 파이어스톰이라고 조탁 이 제품에서 이번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파이어스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 LED를 더욱더 역동적으로,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매혹적인 RGB LED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내구성과 아름다운 메탈 백플레이트를 구현을 해서 뒷면도 굉장히 우수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 로고가 있는 부분은 프린팅 된 부분이고요. 여기 물결 모양으로 오로라 무늬 있는 부분은 RGB LED가 구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스 스톰 2.0 쿨링 시스템이라는 걸 추가를 해서 기존 전 세대 디자인 대비 10%의 공기 흐름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쿨링 솔루션 강화로 히트파이프 6mm 히트파이프 6개를 채용함으로써 발열 해소에 뛰어난 알루미늄 핀으로 히트싱크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구리 히트파이프가 열이 발생하는 곳과 직접 맞닿아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열을 분산시킨다는데, 분해를 해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분해까지는 제가 허락을 못 받아서 나중에 부하를 걸어서 테스트하면서 발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제로팬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즈 제로팬 기능이 있어서 그 냉각팬의 수명을 더욱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된 기술이죠. 그리고 액티브 팬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스톰 프로그램으로 RGB만 컨트롤 되는 게 아니라 이 2개의 팬을 각각을 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를 하면서 특정 팬을 더 빨리 돌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플레이트와 앞에 부분에 메탈 다이캐스트 설계로 향상된 복원력과 내구성을, 그래픽카드가 장착됐을 때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없더라도 이렇게 휘어짐이나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튼튼한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스톰, 조탁에 있는 그래픽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RGB 컨트롤, 그리고 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어스톰이라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암피아 아키텍처는
2세대 RT-코어를 사용을 해서 2배의 처리량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텐서코어는 3세대 텐서코어입니다. 그래서 최대 2배의 처리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쿠다코어라고 부르는 SM이라고 그러죠.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2배의 처리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RTX를 이용하면 모든 게임에서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3세대 텐서코어를 이용해서 DLSS AI 가속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이 30프레임밖에 안 나오던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임에서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으로 늘어나는 이런 마술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탁의 RTX 3070 AMP 홀로 블랙 이 제품입니다. 네, 언박싱을 해볼게요. 네, 언박싱을. 자, 이렇게 박스를 오픈을 하면 지금 이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예약 판매 진행 중인데 탁탁몰에서 현재 82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아쉽게도 원자재 값 상승과 그 채굴에 의한 그런 여러가지 영향들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조탁 같은 경우에는 탁탁몰로 자사몰로 운영을 하면서 1인당 1개 판매 제한도 해놓고 업체분들에게도 최대 5개 이상은 이렇게 사지 못하도록 이렇게 락을 걸어놓고 시리얼 넘버를 관리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웬만하면 채굴장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타사들도 다 그렇게 좀 해서 채굴장으로 좀 안 끌려가고 유저들 손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유통사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면 이렇게 이쁜 홀로그램이 있는 이 봉투까지 홀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에 매뉴얼이랄까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카탈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조탁에 이런 다른 제품들이 있다, 뭐 그런 것들 알려주는 그런 카탈로그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홀로그램 스티커입니다. 요즘 제품들이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굉장히 이쁘겠죠. 이런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라고 영어로 설명이 잔뜩 되어 있고, 네, 한글로도 딱 한 칼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제가 대충 번역을 해보자면 제공되는 최신의 드라이버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게임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다. 항상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해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글로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본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보조 전원이 8핀 2개이기 때문에 6핀 2개를 연결해서 8핀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게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8핀 파워가 다 있는데 이게 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개가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700W 이상 파워 쓰시면 8핀 전원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이렇게 원고를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혹시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스펙 시트인데, 스펙 시트 보면서 외형하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이쁘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전면은 이렇습니다. 측면은 이렇고요. 제임스 성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이제 3080하고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0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면만 있었어요. 홀로그램 부분이 측면만 있었는데 3070 제품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까지 덮었습니다. 펜 하나까지 완전히 다 덮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뒷면 보시면 여기 로고 부분은 프린팅 부분이고요. 나중에 키면은 이쪽 부분이 LED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자, 외형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는 볼까요? 포트가 몇 개 있는지 봅시다. 총 4개의 포트가 있는데, 예, HDMI 2.1 포트, HDMI 2.1 포트는 8K 60Hz 영상이 송출이 가능한 포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가 1.4 버전이 하나, 둘, 3개. 그래서 총 4개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보조 전원은 이렇게 이쪽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3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의 이 PCB 기판 자체가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PCB 기판 자체가 크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3080도 그렇고 3090도 그렇고 워낙 기술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칩이 작아졌겠죠. 예, 예, 펜 100mm입니다. 100mm 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11개입니다. 이게 보면 그 PCB 기판 자체가 이까지밖에 안 돼요. 이까지밖에 안 되는데 요 GPU 부분, 메모리 부분, 전원부 부분 이 세 부분으로 히트 파이프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히트 파이프가 두껍죠. 네, 이제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에는 291.2mm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줄자까지 준비했어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긴 부분을 재야겠죠. 스펙에 나와 있는 292mm라는 부분은 백플레이트 크기, 여기가 292mm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에 장착하는 부분까지 치면은 30.5cm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면 30.5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15.8cm가 나오는데요. 이까지는 142mm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까지 다 재면 예, 거의 한 15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칸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께는 PCI 슬롯으로 치면은 3칸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저기 GT50 케이스에 들어갈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장착을 하면은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예. 이렇게 여기 제가 막 만져가지고 손때가 묻어버렸는데 여기가 되게 깨끗했었는데 예. 몇 번 만져가지고 좀 손때가 묻었어요. 이제 요거 장착해가지고 실제로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 플레이는 우리 집에 있는 프로 게이머가 있죠. 예, 우주를 초빙을 해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여러가지 게임들을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도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전원 잘 들어왔고요. 오, 그래픽카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3070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3070으로 인식이 됐으나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를 돌려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GPU 가동률이 98% 정도 되는 상태인데 소음이 35.4dB. 우리 프로게이머를 불러가지고 예, 게임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게임으로. 프로게이머 입장하세요. 프로게이머입니다. 우리 집 프로게이머. 요즘 느낌이 어때? 그래픽카드 바뀌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응? 부드러워? 마우스 움직임부터 부드럽다는데요? 뭐 200프레임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낙하할 때 순간적으로 140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배그에서 이 정도 프레임이면 뭐 완벽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9900KF인데 이 정도면은 뭐 버미어 쓰면은 훨씬 더 좋겠죠. 예. 제가 이거 9900KF를 빨리 처분을 하면 버미어로 갈아탈 텐데 이게 작자가 안 나서네요.
그리고 팔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벌써. 초반에 딱 팔았어야 되는데 9900KF를 전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어가지고 별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느낌을 배그는 어땠어요? 1070 쓸 때랑 3070 쓸 때랑 느낌이 안 보이던 게 보여. 안 보이던 게 보여? 근데 왜 죽었어? 아니 방금 쏘긴 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인답니다. 저기 야 이게 그래픽 카드가 바뀌니까 안 보이던 적이 보이네요. 근데 하루밖에 못 써. 내일 반품해야 돼서. 아, 오늘 이 방송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조금 이 그래픽 카드를 빨리 어떻게 좀 아크 서바이벌 게임이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임 중에 하나라서 1070으로 할 때는 60프레임도 거의 나오기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거의 100프레임 넘게 나오네요. 네. 이 게임이 생각보다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임이고 우주가 이 게임 한참 할 때 제가 뒤에서 보면 화면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화면이. 그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확실히 성능 하나는 성능 하나는 예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블랙 서바이벌 요거는 간단하게 끝내고 레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끝내세요. 이거는 프레임 나오는 것만 봤으면 됐으니까. 1070에 비해서 지금 3070 사용 느낌 이야기해 주세요. 180도 달라졌어. 180도 달라졌답니다. 신세계라는데요, 거의. 이거 참 큰일이네. 좋은 그래픽 카드 써버려가지고 이제. 자, 요 게임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 게임을 하니까 조금은 올라갑니다. 데시벨이. 지금 게임을 하니까 카메라 어디 갔어? 네. 57.2데시벨까지. 바깥쪽 팬이고요. 어우,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10,00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깥쪽 팬이 GPU 쪽인 것 같아요. 안쪽 팬은 37.1dB입니다. 두 개의 팬이 지금 그 RPM 틀린 것 같아요. 소음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좀 출렁이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6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잘 돼서 그런지 출렁임은 없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지금 풀옵션이라고 하는데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심할 때는 막 140프레임까지 떨어졌다가 높을 때는 250프레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좀 잘 돼 있나봐요. 지금 그래픽 로드율이 99%로 고정이거든요. 근데 프레임은 90프레임에서 한 120프레임 사이를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프레임이.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조탁에서 이번에 진짜 3070을 진짜 기술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기술은 다 갈아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왔던 조탁의 그래픽 카드 중에서 제일 이쁘게 만든 것 같네요. 네. 성능도 그렇고 외형도 그렇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래픽 카드 같습니다. 진짜 갖고 싶은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명품을 하나 만든 것 같네요. 자, 우주가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니까 느낌이 어떤지 소감을 3070으로 플레이 해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지.
그냥 좋아요하지 말고. 프레임이 엄청 깨끗하고 부드러워졌어. 부드러워졌어? 오, 뛸 때도 딱 안 끊기고 쫙 부드럽게 뛰었다가 내리네. 오, 게임 이거 들어가니까 또 프레임이 쑥 떨어지는데요. 140 프레임. 오, 이것도 생각보다 부하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13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부하가 좀 걸리나 본데요. 우습게 봤었는데. 근데 그게 웃긴 거는 뭐냐면 GPU 사용률이 50%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이제 그 고사양 PC로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제작이 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옵션 같은 거 있어요, 이것도? 응. 얼트 다 최저고. 다 최고로 돼 있어요? 이게 게임을 설계를 할 때 고사양 그래픽 카드를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만든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탑 지포스 RTX 3070 홀로 블랙 제품 언박싱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리뷰였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빠.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3070 AMP 홀로 블랙 제품 파이어스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RGB 컨트롤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B 컨트롤을 개별 설정을 할 수 있고 동기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에 가시면 조텍 로고 부분, 그 다음에 측면 부분,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세 가지 존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텍 로고 부분을 가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몇 개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키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럼 모드가 있고요. 댄스 모드가 있고 듀엣 모드가 있고 패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측면부에 가서 측면부에서 슬라이드 모드, 레인보우 모드, 마키 모드, 드럼 모드, 댄스 모드, 듀엣, 패스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백플레이트 부분에 가서도 슬라이드 모드, 레인보우 모드, 마키 모드, 드럼 모드, 댄스 모드, 듀엣 모드, 패스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존에 또 아이들 상태일 때와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일 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태일 때는 레인보우를 스피드를 20으로 주고요. 활성화가 되면은 50%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 아이들 상태에서는 레인보우 20, 활성화되면 50으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부분도 레인보우 아이들 상태일 때 20 레인보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상태일 때는 50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을 다 RGB 모드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기화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각각의 부분을 한꺼번에 세 가지 부분을 같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 상태에서는 레인보우 모드를 스피드를 20으로 하고요. 활성화 상태에서는 스피드를 50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 상태와 활성화 상태라는 거는 제로펜이 동작하는 시점과 하지 않는 시점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다양하게끔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스톰 소프트웨어 굉장히 재밌네요. RGB 효과를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